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현재 말을 잘 못하시는 시어머니를 보살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조잘조잘 말을 잘 하셨었어요. 하지만 저희에게 벌어진 한 사건으로 인해서 실어증이 생기고 만 것인데요. 저와 남편은 사내 연애를 하면서 동료들 몰래 사랑을 키워나갔어요. 둘 다 늦은 나이에 만났지만 마음만큼은 20살 새내기들 못지않게 풋풋했죠. 저희는 나름 비밀 연애한다고 했는데 청첩장을 돌리니 다들 알고 있었다면서 둘이 언제 결혼할지 직원들끼리 궁금해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필사적으로 모르는 척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티났다고 하면서요. 저희 남편은 위로 누나 둘을 둔 막내 아들이에요. 오빠가 있어서 성격이 털털하고 자주 덤벙거리는 저와는 다르게 누나들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세심한 남편이었어요. 제가 생리통으로 고생할 때도 표정만 보고 알아서 척척 잘 챙겨주더라고요. 어디 놀러가면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서 계획을 짜오고 여행 가서도 혹시 두고 온 물건이 없는지 다 챙겨주고 정말 세상에 둘도 없을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누나 둘을 뒀다는 사실이에요. 신우들은 제가 결혼해서 식구가 됐을 때부터 탐탁치 않아 하는 눈치였어요. 말투와 표정을 보면 신우들과 한 공간에 같이 있기 싫었어요. 말을 몇 초만 섞어도 기분이 확 나빠지게 만드는 재주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저희 시어머니는 다른 집과 다르게 남편보다 신우들을 더 이뻐하시더라고요. 어디서 좋은 게 하나라도 생기면 신우들에게 주기 바쁘셨어요. 누가 보면 남편을 밖에서 데리고 오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차별을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도 아무 불만이 없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신우들만 챙기는 어머님이 서운하지 않냐고 물은 적이 있었어요. 당신은 어머님께서 형님들만 챙기는 거 서운하지 않아? 나였으면 엄청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당신은 안 그래? 나? 아무 생각 없는데? 우리 엄마 저러는 거 누나들한테 미안해서 그런 거야. 엄마는 늘 마음의 짐을 하나 들고 다니고 있었거든. 마음의 짐? 그게 뭔데? 어머님이 형님들한테 잘못한 거라도 있어? 엄마가 잘못한 건 아니고 아마 당신도 차차 알게 될 거야. 엄마가 말하기 전까진 아는 척하지 말고 먼저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줘. 알겠지? 아무래도 시어머니께서 신우들에게 진 빚이 있어서 잘해주신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빚을 얼마나 줬는지 모르겠지만 시아버지의 재산을 주실 정도로 큰 빚이었나 봐요. 시아버지께서 사업에 성공해서 어마무시한 재산을 시어머니께 남기고 병으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재산의 일부를 신우들에게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하시면서 선뜻 주셨고요. 신우들은 그 돈으로 자신들을 치장하는 데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돈이 금방 바닥을 보이고 말았고 그 뒤로 시어머니에게 돈 받아가는 게 일상이 되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어디에 쓸 것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달라는 대로 주셨었어요. 남편에게도 재산의 일부를 줬었는데 남편은 안 받겠다고 거절을 했다더라고요. 자기도 돈 버니까 이 돈은 시어머니 노후자금에 보태려고 하면서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돈이 든 통장을 들고 저를 찾아오셨고 남편 몰래 그 통장을 제게 건네주시더라고요. 아가, 내가 우리 막둥이한테 주려던 건데 막둥이가 한사코 안 받는다고 거절을 하는구나. 너가 대신 받아서 너희 생활하는데 보태 쓰거라. 어머님, 남편이 안 받은 거라면 저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돈으로 어머님 쓰고 싶은 곳에 쓰세요. 그동안 자식들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아니다. 그럴 것 없어. 이미 딸내미들한테도 생활비에 쓰라고 줬는데 아들만 안 받으면 쓰나. 정 그러면 막둥이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말고 들고만 있어줘. 어머님, 남편이 제가 통장 받은 거 알면 엄청 화낼 거예요. 저 남편한테 혼나기 싫어요. 그러니 얼른 통장 가방에 다시 넣으세요. 아가, 이건 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냥 모르는 척 받아만 주면 안 되겠니? 쓰든 안 쓰든 아무 상관없어. 그냥 이 시엠이 마음이니 받아주면 좋겠구나. 저는 결국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정말 남편 몰래 이렇게 받아도 되나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눈을 보니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통장에 찍힌 액수가 얼마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서랍 안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간 이 통장을 다시 어머니께 돌려드리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얼마 후 시댁에 놀러 갔는데 시어머니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신 거예요. 평소 엄청 깔끔하신 분이시라 정리정돈을 잘하시던 어머님이셨는데 문 앞에 있던 신발들이 다 헝클어져 있어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평소 어디 가시면 가신다고 늘 제게 전화해서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아무 연락도 없이 이렇게 집을 비우신 건 처음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사라지신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전화를 했지만 아무리 해도 받지를 않으시더라고요. 4번 정도는 신호음이 가다 끊기더니 5번째는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너무 불안해서 집에 있는 남편에게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아무래도 어머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집에 아무도 없고 전화를 해도 받으시질 않아. 어머님한테 무슨 일 생긴 거면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 일단 흥분하지 말고 진정해봐. 잠시 근처에 친구 만나러 가셨을 수도 있잖아. 전화는 해봤어? 엄마 전화 안 받으셔? 전화해봤지. 근데 전화기가 꺼져 있대, 여보. 나 느낌이 좋지 않아. 아무 일 없겠지?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하고 진정이 안 될까? 너무 걱정하지 마. 금방 오실 거야. 배터리가 다 된 걸 수도 있고. 내가 일단 엄마가 자주 다니던 곳에 가서 찾아볼게. 남편은 제 전화를 받고 어머님이 갈 만한 곳을 다 뒤져봤지만 찾지 못했어요. 자주 어울리던 어르신들도 하루 종일 어머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과 저는 어머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우들은 걱정도 안 되는지 제가 전화로 상황 설명을 해도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시큰둥하게 대답을 하고 시어머니를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 내내 찾아봤지만 시어머니의 머리카락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신우와 아주버님들은 그런 저희를 보고 너무 유난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엄마 어디 멀리 놀러 갔겠지.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기다리면 어련히 알아서 오실까. 그러니까 올케 너무 유난이다. 누가 보면 올케가 자식인 줄 알겠어. 시어머니 없으면 좋은 건 며느리 아닌가? 형님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형님 어머니시잖아요. 어떻게 어머니가 사라지셨는데 딸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처남댁, 장인어른이 남겨주신 재산으로 어디 여행이라도 가신 것 같은데 진짜 왜 이렇게 오버를 하는 거야? 지금 선 넘으려고 해? 아주버님, 제가 언제 뭘 얼마나 선을 넘으려고 했는데요. 말씀해보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걱정하는 게 그게 그렇게 선 넘는 행동인가요? 누나들도 너무하고 매형들도 너무하네요. 엄마가 사라졌는데 걱정이 안 되세요? 걱정하는 척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무슨 근거로 여행 갔다고 확신하시는 건데요? 내 말이 그 말이야. 어떻게 그리도 확신하세요? 도대체 어머니께서 그 나이에 혼자서 어디를 가시겠어요? 저 실종 신고를 해서라도 어머님 찾을 거예요. 남편과 저는 표정 하나 안 변하는 신우와 아주버님들에게 한마디씩 하고 시댁을 나왔어요. 그 길로 곧장 경찰서로 달려가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3년이 지나도 시어머니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도대체 어디서 뭘 하시는 건지 저희 앞에 나타날 생각을 하지 않으셨죠. 그러다 누군가 우리 집 문을 다급하게 부서질 정도로 세게 두드리더라고요. 도대체 이른 아침부터 누가 저렇게 매너 없이 문을 두드리냐고 한 소리 할 생각으로 문을 확 제쳤는데 시어머니가 바로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저는 잠이 덜 깨서 잘못 본 건 줄 알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맞았어요.
새하얀 병원복을 입은 채로 맨발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서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진짜 저희 어머님 맞으세요? 저 지금 잘못 본 거 아니죠? 도대체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요? 아가, 나 좀 살려다오. 나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 나 좀 제발 살려다오. 지금 네 신호들 제정신이 아니야. 제발 나 좀 살려줘.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진정하고 천천히 다시 말씀해보세요. 살려달라니요? 형님들이 뭘 어쨌는데요? 네가 제발 신호들 좀 말려봐라. 어? 나 정신병원에 다시 가기 싫어. 너무 무서워. 다들 진짜 제정신이 아니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나 좀 숨겨줘. 어? 정신병원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 일단 제가 저희 친정에 데려다 드릴게요. 형님들 저희 친정 모르니까 거기는 안전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저는 흥분해서 횡설수설하시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저희 친정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갑자기 찾아온 것도 모자라 병원복 차림인 사돈을 보고 엄마는 많이 놀라신 눈치였지만 제가 나중에 다 설명하겠다고 하고 잠시만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신우들에게는 시어머니에 대해 따로 알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신우들에게 연락을 한 것인지 신우들이 저희 집으로 들이닥친 거예요. 오자마자 정신 나간 사람 마냥 미친 듯이 저희 집을 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왔지? 어디 갔어? 엄마 어디로 빼돌렸냐고? 여기로 온 거 아니까 당장 나오라고 해. 3년 전에 사라진 시어머니를 갑자기 여기서 왜 찾아요? 여기로 온 거 알고 있다고요? 혹시 시어머니 만나셨어요? 어디서요? 그건 몰라도 돼. 진짜 여기 안 왔어? 분명히 여기 말곤 갈 곳 없는데 그 할망구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어디서 시어머니 비슷한 사람을 보고 따라 들어온 건진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 지금 저랑 남편밖에 없어요. 그래도 계속 여기서 이러고 있으실 건가요? 제가 시어머니 못 봤다고 시치미를 떼니까 신우들은 저를 째려보더니 다시 집을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한참 뒤에 다시 친정으로 향했어요. 사돈이 아까까진 겁에 질린 것처럼 물도 못 먹고 온몸을 떨더니 이제야 정신을 조금 차리신 것 같아.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엄마, 진짜 고마워. 그리고 너무 미안해. 나도 지금 아는 게 없어. 아까 어머니께서 너무 흥분하셔서 말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 수은아, 엄마는 걱정이야. 사돈 저 상태로 집에 혼자 둬도 되겠어? 당분간 우리가 모시고 있어줄까? 꽤나 심각한 일인 것 같은데 말이야. 불편하지 않겠어? 엄마만 괜찮다면 나야 고맙지. 그리고 일단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봐야겠어. 저는 곧바로 어머님 앞에 가서 눈높이를 맞추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어요. 다행히도 진정이 되셨는지 아침보다는 훨씬 상태가 괜찮으시더라고요. 어머니, 저 왔어요. 이제 몸 안 떨고 괜찮으시네요? 다행이에요. 근데 아까 저한테 하시려던 말씀 지금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가, 내가 딸들한테 뭘 잘못했는지 도통 모르겠구나. 나는 나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딸들 성엔 안 찼나 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어머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가끔 남편보다 더 아끼셔서 제가 더 질투났던걸요. 딸이랑 사위들이 작당을 하고 나를 정신병원에 넣었단다. 나는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속절없이 모르는 사람 손에 갑자기 끌려갔지 뭐야. 정신병원에요? 형님들도 그렇고 아주버님들도 그렇고 정말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정신병원에 들어가실 분들은 그 네 분이신 것 같은데 왜 어머님을? 우리 영감 재산이 탐났던 게야. 이깟돈이 뭔지 참. 재산 때문에 딸이랑 사위들이 나를 병원 가둔 거라고 간호사들이 그러더라고. 불쌍하다면서 말이야. 어머, 사돈, 그게 정말이에요?
어떻게 자식이라는 사람들이 효도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짓을 벌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딸아이들은 제 친자식이 아니에요. 우리 영감 본처가 병으로 죽고 저랑 재혼한 거예요. 친자식은 아니라도 누구보다 친자식처럼 키웠는데, 친자식인 아들보다 더 애지중지 키웠는데. 알고 보니 신우들이 시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니었더라고요. 혹시나 새엄마라 친아들과 남편과 전처딸인 자신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할까봐 오히려 남편보다 신우들을 더 친자식처럼 챙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딸들이 시아버지가 남긴 유산 때문에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버릴 줄은 몰랐던 거죠. 신우들과 아주버님들은 재산을 가지려고 작당해서 시어머니를 정신병원에 보냈어요. 간호사들이 떠드는 소리에 자신이 여기에 온 이유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호시탐탐 탈출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매번 간호사가 링게를 갈러 오는데 그때마다 문을 닫고 들어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간호사가 실수로 문을 안 닫아서 주사기에 약을 넣고 있는 사이 도망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있어서 뛰기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나온 거냐고 했더니 그땐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급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초인적인 힘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오고 나니까 신우들이 시댁에 가서 지키고 있을까봐 무서워서 급하게 저희 집으로 맨발로 뛰어온 거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도대체 신우들이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한탄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신우들과 시어머니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신우들은 시어머니께서 유일하게 친자식인 남편에게 재산을 다 줄까봐 저렇게 일을 꾸민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저런 누나들과 같은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게 정말 너무 끔찍해요. 계모는 계모인가 봐. 절대 계모는 친엄마가 될 수 없는 것 같구나. 나는 내가 노력하면 친엄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건 내 착각이었어. 엄마, 누나들이 이제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 병원에서도 탈출했으니 더한 걸 준비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전에 아버지 재산 모두 기부하자. 남긴 거 싹 없애고 편하게 살자. 어? 그래, 그러자꾸나. 나도 이제 편하게 살고 싶구나. 나도 이만큼 노력했으면 많이 한 것 같다. 이젠 너 하나만 보고 살고 싶구나. 저희는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왔고 신우들도 저희 집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남편이 시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운을 떼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 재산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엄마한테 아무 짓도 하지 마. 더 이상 이 돈으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기부? 누구 마음대로 기부를 해? 우리 아버지 돈을 왜 네 멋대로 기부를 한다고 난리야? 야, 왜 네 마음대로 결정하는데? 우리도 아버지 자식이야. 절대 기부 못해. 당장 우리 아버지 돈 내놔. 내놓으라고!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때 좀 그만 써. 이러는 것도 진짜 지겹다. 도대체 엄마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아, 난 모르겠고 빨리 아버지 돈이나 내놔. 이 집 엎어버리기 전에 내놓으라고. 나 그 돈 없으면 이혼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얼른 내놔. 우리도 돈 없어. 이미 변호사 만나서 기부하는 걸로 얘기 다 끝났거든. 그러니까 엄만 우리 엄마 그만 잡아. 알겠어? 남편의 말에 신우들이 만만한 시어머니께 돈 내놓으라고 달려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난리치는 꼴을 보다가 충격을 받고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토록 가기 싫어했던 병원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그간 정신병원에 있으시면서 건강이 예전보다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거기에 충격으로 실어증까지 오셨고 병원 신세를 피할 수 없게 되었죠. 신우들은 시어머니께서 입원을 하시는 동안 병문안을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병간호는 제가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늘 제게 미안함과 고마움이 담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말을 못하시지만 저한테 진심은 잘 전해지더라고요. 저는 비록 대답은 못하시지만 그래도 심심하지 않게 시어머니께 조잘조잘 말을 걸었어요. 언젠간 제 진심도 시어머니께 잘 전해져서 다시 예전처럼 말을 할 수 있길 바랐어요. 그리고 얼마 뒤 바짝 마른 손으로 제게 쪽지를 한 장 건네주셨는데 글씨가 삐뚤삐뚤 적혀 있더라고요. 저번에 제게 줬던 통장에 들어있는 액수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셨어요. 시아버지의 재산 반이 그 통장에 들어있다고 하시면서요. 시어머니께서는 언젠간 신우들이 돈 때문에 무슨 일을 저지를 거라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패륜적인 방법을 쓰실 줄은 몰랐겠지만요. 그래서 예전부터 미리 돈을 빼돌려 통장에 넣은 뒤 저희에게 주시고 이 사건으로 신우들 앞에서는 재산을 전부 기부하는 척 하신 거예요. 신우들은 현재 줄줄이 이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꽤나 큰 기업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재산이 많을 거라는 걸 알고 그걸 노리고 접근했던 중소기업 운영하는 남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돈을 기부하고 없다는 걸 안 뒤로 더 이상 신우가 쓸모가 없으니 헤어지자고 한 모양이에요. 신우들이 돈돈 거리는 데엔 다 이유가 있었구나 싶으면서도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자신을 키워준 엄마를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마음먹었고 신우들은 어머님께 그런 짓을 해놓고 이혼당하니 뻔뻔하게 시댁에 가 있다는 소식에 화가 나서 시댁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찾아와서 또 난동 부릴까봐 저희 집도 팔고 공기 좋은 곳에 어머님과 함께 살 집을 구해 이사를 갔어요. 현재 신우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저희 가족은 이사와 동시에 신우들과 연을 모두 끊어버렸거든요. 어머니도 더 이상 신우들이 보고 싶지 않으시다고 했고요. 둘이서 똘똘 뭉쳐서 잘 살고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저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다시 말을 조금씩 하시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간단한 말만 하시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앞으로 제가 옆에 있으면서 딸 노릇도 해보려고 해요. 성격이 너무 털털해서 애교를 잘 부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력해보려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랄게요.